갚아줄게요. 우릴 못 믿는 거야? 우리가 다 책임진다니까. 딸의 목소리가 거실 공기를 가르듯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엄마는 우리가 나중에 다 책임진다니까. 전화기 너머의 말은 가볍게 들렸지만 은숙의 가슴은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 벽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 베란다 창틀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사람이 큰 충격을 받으면 세상이 조용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순간이 바로 그랬습니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은숙은 천천히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맨 아래 칸을 열어 오래된 통장을 꺼냈습니다. 자식들 결혼 자금을 보내고 난 뒤 일부러 깊숙이 넣어두었던 통장이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아들 결혼 자금, 딸 전세 보증금 보탬, 마지막 이체 내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래로는 작은 숫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잔고는 생각보다 더 얇았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서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관리비, 전기세, 보험료, 약값. 혹시라도 큰 병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 장례비는 남겨둘 수 있을지, 연금으로는 몇 년이나 버틸 수 있을지 생각이 이어졌습니다. 70이라는 나이는 병원이 멀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아이들은 믿고 있습니다. 엄마는 늘 남아있다고. 엄마는 어떻게든 해결한다고. 엄마는 마지막까지 버텨준다고. 그 믿음이 오늘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은숙은 남편 영정사진 앞에 섰습니다. 살아있을 때도 말이 적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 눈빛은 여전히 묻고 있는 듯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남편 사업이 기울던 해가 떠올랐습니다. 저녁마다 집안은 술 냄새와 한숨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방문을 닫고 조용히 있었습니다. 어린 것들이 이미 집안 분위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가 식탁 위에 놓였던 날을 잊지 못합니다. 합격 통지서는 기쁨이었지만 고지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남편은 조금만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다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은숙은 혼자 은행으로 갔습니다. 번호표를 쥔 손이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대출 신청서에 이름을 적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은숙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벽에 나가 일하고 밤에는 가계부를 적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가장 싼 채소를 골랐고 자신의 코트는 10년 넘게 입었습니다. 아이들이 눈치챌까봐 늘 웃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 괜찮지? 그 질문에 은숙은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당연하지. 걱정 말고 공부해. 그 한마디가 아이들의 등을 밀어주었습니다. 대신 은숙의 허리는 조금씩 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젊었습니다. 버틸 힘이 있었습니다. 아프면 하루 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밤새 잠이 오지 않으면 다음날 몸이 그대로 무너집니다.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신호를 보냅니다. 병원 안내문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명절 식탁은 늘 분주했습니다. 손주들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우고 음식 냄새가 따뜻하게 퍼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거실에서 아들이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에만 좀 도와줘. 딸도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우리 줄 거잖아.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엄마의 재산은 결국 자식 것이라는 생각. 은숙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러나 밤이 되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집 담보를 다시 잡으면 얼마가 나올지, 월 상환액은 얼마나 될지, 대출 기간은 몇 년이나 가능한지.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한쪽을 살리면 다른 쪽이 무너지는 구조였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물이 넘쳐도 한참을 몰랐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유난히 늙어 보였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는 익숙한 얼굴이었지만 한 사람의 노인으로서는 낯설었습니다. 며칠 뒤 건강검진 안내문이 도착했습니다. 작은 이상 소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장 큰 병은 아니지만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장이 눈에 걸렸습니다. 노후는 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 앞에 서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를 먼저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은행 상담실은 지나치게 환했습니다. 직원은 친절했고 설명은 정확했습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어머님 연세를 고려하면 상환 기간은 길게 잡기 어렵습니다. 종이에 적힌 금액은 선명했습니다. 연금의 절반 가까이가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약값이 늘어나거나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여유는 거의 남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남은 시간 일부를 저당 잡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망설임이 길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은숙은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결정을 미룬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시간을 준 것이었습니다. 설날 다시 아이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 은행은 다녀왔어? 기대가 묻어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은숙은 찻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노후는 엄마가 지켜야겠다. 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우릴 못 믿는 거야? 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 책임진다니까. 은숙은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못 믿는 게 아니라 엄마도 무섭다. 아이들은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두렵다고 말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은숙은 연금이 얼마인지, 병원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대출을 받으면 어떤 구조가 되는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현실을 말했습니다. 숫자를 보여주며 한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은 큰 싸움 없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선이 분명히 그어졌습니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슴 한켠이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7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 편에 서본 날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난 뒤 며칠 동안 연락이 뜸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먼저 전화를 걸었겠지만 이번에는 기다렸습니다. 관계는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정리되는 것임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은숙은 생활비 장부를 펼쳤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오래 쓰지 않는 보험을 정리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은숙 어르신으로 불렸습니다. 도움을 주되 자신을 소모하지 않는 자리였습니다. 그 차이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그날은 내가 좀 급했어. 목소리는 낮아져 있었습니다. 딸도 말했습니다. 엄마 말 듣고 생각해봤어. 완벽한 이해는 아니었지만 관계는 조금씩 새 모양을 찾아갔습니다. 다시 마주 앉았을 때 은숙은 자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통장이 아니라 엄마의 시간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춥니다.
통장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이 막히지 않습니다. 그 숫자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에 가고 시장에 들르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봅니다. 누군가의 요청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으로 채워진 시간입니다. 70에 와서야 배웠습니다. 늦었다고 느낀 순간이 어쩌면 가장 정확한 때였다는 사실을. 이제는 자신의 삶도 자신의 책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엄마에게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받아왔는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기다려도 되는 사람, 이해해야 하는 사람, 참고 넘어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엄마도 누군가의 딸이었고 사랑받고 싶었던 사람이었으며 한 번쯤은 기대고 싶었던 존재였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엄마가 곁에 계시다면 오늘 한번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 밥 먹었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미 엄마를 떠나보내신 분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다고. 그래서 미안했다고. 그 말은 어디에 있든 분명히 전해질 것입니다.